반갑습니다. 크립토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파월 의장의 성명문과 그에 따른 시장 반응, 그리고 비트코인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중앙은행의 발언은 단순히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느냐 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통화 정책의 기조, 즉 이제 연준이 어떤 철학과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정책 운영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좀 많이 집중이 됐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파월의 성명문은 좀 파격적이었죠. 평균 물가 목표제를 공식적으로 이제 폐지를 하고 다시 정통적인 신축적 물가 안정 목표제를 복귀하겠다라는 선언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 상황 속에서 프레임워크 변화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의 발언이 있을 때 급등을 하고 나서 왜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으로 하락을 나오고 있는지, 상승분을 왜 다 반납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크립토 시그널 모든 영상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 링크에서 영상보다 먼저 글로 포스팅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파월 성명문 내용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주 이제 연설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첫 번째는 완전 비둘기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매파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이렇게 세 번째 신중한 비둘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으로 파월이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이걸로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파월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그리고 오선 미국 증시 거기서 오선님이 정리해 두신 거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좀 파월이 이번 발표에서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던졌죠.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진단이죠. 경제 현황 진단. 경제는 이제 여전히 견고하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제 소비 지출, 기업 투자, 금융 시장의 전반의 유동성은 비교적 이제 안정적이다. 하지만 좀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높은 관세죠, 관세. 높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이제 위험과 이민 정책 변화로 인한 고용 둔화 위험이죠.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과 이민 정책 변화로 인한 고용 둔화.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구조적 문제가 좀 고용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신중하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 신중한 조정이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점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를 좀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개정을 하겠다. 평균 물가 목표제를 폐지하고 정통적인 신축적 물가 안정 목표제로 복귀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이제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춰졌던 평균 물가 목표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를 하고 다시 좀 정통적인 신축적 물가 안정 목표제 체제로 복귀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기술적 변경이 아니라 앞으로의 물가 관리 기조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신축적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 이게 좀 어떤 의미냐? 평균 물가 목표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도입된 정책이죠. 그래서 과거 물가가 오랫동안 이제 목표치인 2% 밑에서 머물렀으니 앞으로 일정 기간 2%를 초과하는 인플레를 허용해도 괜찮다 라는 접근 방식이었죠.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이제 관세 인상,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평균 물가 안정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가를 방치한다라는 불신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이제 신축적 물가 안정 목표제는 좀 단순하죠. 목표는 그냥 2% 평균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물가가 목표치를 초과하면 곧바로 대응한다 라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신축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을 좀 남겨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물가 안정 자체가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한 통화 정책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이제 시장에 각인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가 상황 같은 경우는 7월 기준으로 전체 CPI는 2.7%죠. 그리고 근원은 3.1% 수준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제 2%를 크게 상회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근원이 3%가 넘는다라는 점은 좀 중장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적 물가 안정 목표제 그걸로 본다라고 하면은 명백하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아요. 금리 인상 압력이 명확하게 좀 보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신축적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이제 AIT라고 할게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평균 물가 목표제예요. AIT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맞추면 된다 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신축적 물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는 이 2% 초과분을 용인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 라는 좀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죠. 바로 이제 고용둔화 리스크가 있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정책 리스크 변화로 공급이 줄어들면 고용시장이 둔화된다. 그래서 이는 경기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흔들리기에 연준 입장에서는 무작정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파월이 좀 얘기한 걸로 이제 결과를 좀 보면은 금리를 당장 인상하기보다는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추고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의 이제 의지를 시장에 전달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지연 쪽으로 좀 해석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너무 확정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마 이제 금요일 날 파월이 성명문에서 얘기했던 거에 종합적인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명문이 나오고 나서는 비트코인이 2% 상승을 해요. 이때 이더리움은 뭐 거진 10% 상승이 나왔었죠. 이유는 간단하죠. 이제 투자자들이 긴축 완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전반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 역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죠.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얘기가 좀 달라져요. 보시면은 이때 나왔던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그래서 시장이 냉정하게 성명문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이건 단순히 완화가 아니라 물가 억제 의지가 더 강하다는 뜻이구나 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과 매도세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좀 비둘기파적 요소에만 좀 반응을 크게 나왔지만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서 매파적 뉘앙스까지 반영되면서 균형을 좀 찾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하락이 나올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상승 채널은 끝나지는 않았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주의해야 될 변수가 이제 9월에 있을 이제 CPI 발표랑 PPI 데이터가
거기에 이제 PC, 고용지표 등 지표가 예상보다 이제 높게 나오면 지금 이제 8월 연설문이 있고 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금요일날 발표 전에 70%까지 이제 내려갔던 게 지금 87%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예상보다 이제 9월 달에 있을 지표들이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한번 약화되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면서 시장에는 호재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9월에 있을 지표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발표가 있을 이제 지표들로 이 올해 한 번 금리 인하를 하냐, 2번을 하느냐, 그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파월 연설문은 단순히 완화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복합적 메시지였다. 그래서 시장은 처음에 완화 기대감에 급등을 했지만 곧 매파적 요소를 반영하면서 조정을 맞이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채널이 유지되고 있으니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지지 저항 구간 그리고 9월 지표들을 체크 꼭 해야 한다. 이 지지 저항 같은 경우는 저희 크립토 시그널 공식 관점 채널방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계속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는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